작가들이 진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요? 나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어내거나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작가라면은 네. 아나운서님들은 생각을 언어로 이렇게 바로 말로 표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작가분들이 이게 너무 안 돼요. 내 작품을 말로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The birds fly south as the light leaves your eyes. 언어로 정보를 전달하는 스페셜리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나운서님이시죠? 아, 지금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소개하고 계세요? 그냥 이렇게 지원 사업이라거나 이런 데 가면 작품을 피칭해야 되는 순간이 그렇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작가로도 참여를 해보고 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를 해보는데 돈을 주니까 그냥 해보면은 작가님들이 진짜 말씀을 못 하세요. 잘하시던데?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옷차림부터가 네. 되게 그냥 허름하게 어떻게 좋게 표현하면 진짜 작가처럼 입은 거고 네. 나쁘게 표현하면은 그냥 동네 백수처럼 입고 와서 들어와서 머리 이렇게 벅벅 긁으면서요. 이거는 막 이런 작품이고요. 두서없이 얘기하고 나가시거든요.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너무 좋으면은 그쵸. 결과가 좋긴 한데 그렇죠. 이게 가산점이 붙진 않잖아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는 게 아마추어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까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피칭이라는 거는 사실 분야가 많을 테고 그렇죠. 이 시간에서 다 다룰 수 없을 테니까 그냥 짧은 포인트 하나 정도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진짜 유명한 유튜버 300만이 넘으신 유튜버였는데 그분 토크 콘서트를 딱 진행하러 갔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갔는데도 이게 실물이랑 좀 약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소개합니다 했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막 객석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한 분이 스텝이 서 계시는 거예요. 봤더니 그분이셨던 거예요. 네. 근데 딱 짧은 반바지에 티 그냥 하나 입고 슬리퍼를 신고 오셨어요. 그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 하지만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깜짝 놀랐지만 이제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보죠. 그거 뭐 신발 얼마예요? 막 티셔츠 얼마예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분의 색깔인 거고 그분은 300만에 벌써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때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걸로 뭘 해도 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작품이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은 결국 나잖아요. 나 역시 같이 좀 이렇게 내 스스로가 좀 돋보이게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대중 앞에 쓸 때면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가려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보는 사람의 관점이 되게 달라져요. 저희 그때 토크 콘서트 진행했었을 때도 그 해철링님이 계시잖아요. 네. 해철링님이 근데 엄청 막 여기에 곰도 달고 오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스타일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분명 작업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게 하나의 그분을 나타내는 특색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작가로서 어느 자리에 서야 되거나 할 때는 내가 작가임을 꼭 분명히 보여주셔야 돼요. 저도 그런 게 제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평상시에 다닐 때 어떤 일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후질근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 아나운서라고 얘기 안 해요. 제 직업에 있어서 제가 딱 표현할 수 있을 때 약간 그런 당당함의 차림이나 이런 거에서 묻어나거든요. 작가분들도 대중 앞에서 서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작가다. 그러니까 옷 입는 거에서부터 평상시와는 조금 더 다르게 신경을 쓰시고 하는 것부터 보는 사람들도 꼭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또 플러스가 되는 거고 또 자신감도 느껴지거든요. 보이어지는 것은 그렇고 거기에 방향성을 꼭 잡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할 때 그 피칭 대회 때 이제 많은 작가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분 참 잘한다. 저분 잘 못한다. 딱 그 관점의 기준은요. 이 사람이 말을 하려는 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느껴지면 이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방향성이 틀어지고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는 이걸 다 하려니까 처음부터 막 주구장창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다 끊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딱 여기에서 하나 보여줄 거다. 핵심 한 가지만 딱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코믹물이다. 그러면 그냥 내가 말하는 것 자체도 되게 좀 가볍고 코믹적으로 하겠다. 약간 이런 방향성을 잡고서는 피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말을 잘하는 방법은 말씀하셨다시피 그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네. 발성도 있고 발음도 있고 뭐 목소리도 있고 맞아요. 이런 거는 단기간에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려는 의도, 그 방향성, 거기에 플러스 조금 더 유머러스함을 하면 여유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듣게 되다가 유머러스 딱 나오니까 되게
또 어렵겠다라는. 맞아요. 그게 그 유머러스가 바로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런 것 거기에서 이제 단락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가 심사위원들한테는 뭐야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다른 거거든요. 작품을 설명할 때 보통 힘든 게 말씀하셨듯이 내 작품에서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이거 하다가 또 딴 거 생각나서 또 딴 거 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망하는 피칭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제가 됐건 장르적 재미가 됐건 네. 그중에 내가 이 작품에서 제일 매력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딱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버린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쵸. 근데 그 딱 하나만을 모든 분들이 이건 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내 핵심만 전달을 해야 된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 핵심을 어떻게 잘 전달을 할까 말할 때 뭐 연습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말의 속도도 연습을 하시고 발음도 연습을 하시고 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이 핵심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더 와닿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떤 소품일까? 나의 의상일까? 아니면은 어떤 행위일까? 이런 요소들로 나의 그 핵심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세요. 그 외에 뭐 목소리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기도 네. 해요. 말의 어떤 속도, 목소리의 톤 이런 게 피칭에 있어서의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말에 담긴 컨텐츠 그럼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네. 그 전달력이죠. 사실 뭐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그 말이 잘 전달이 된다고 해서 작품이 뽑히진 않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잘 포장을 해서 그걸 전달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전달의 요인 중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목소리나 아나운서처럼 이야기하고 발성이나 발음을 말의 속도 이런 거 신경 써야지 호흡 이런 거 다 버리시고요.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게 보는 사람들도 네. 훨씬 더 재미있고 저 사람 말을 왜 이렇게 못해 해도 거기서 말하려는 게 느껴지면은 플러스거든요. 피칭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심사위원은 마음에 건드리는 게 그럼요. 있기만 하면은 되는 건 거죠. 네, 제가 예전에 여성 작가분이셨는데 네. 그분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네, 너무 떨려 하시는 거예요. 자기 전날부터 잠도 못 자고 맞아요. 그거를 PT를 준비하는데 오늘 잘 말할 수 있을지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면서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전날 이렇게 하루 연습하셨는데 그게 극대화돼서 나타나진 않겠죠. 못하면 못하겠지. 그거보다 조금 더 잘하기는 좀 많이 힘들거든요. 더 네. 떨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작품을 사랑하는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떨리면서 이야기하고 실수도 있고 이것도 잘 넘어가지도 않고 그런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그분이 이 작품을 설명할 때 그런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따뜻함을 표현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했고 이런 감정들을 느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더 마음에 와닿아서 그 떨림조차도 플러스가 됐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방금 말씀하시면서 PT도 안 넘어가고 하는데 순간 진짜 PTSD가 와서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맞아요, 생각나서. 맞아요. 아, 작가들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어려운 거죠. 맞아요. 왜냐면 경험도 없고 그리고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순간에 그러면 내가 그간 연습했던 거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작품 하나를 설명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지?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단어를 넣으려고 하세요. 떨림에 그냥 그 단어를 추가를 해서 설명을 하시면 더 좋은 피칭이 되지 않을까. I was sure I'd never find someone to make my head spin around. No one's ever gonna be the thing I need. They all just let me down.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조금 비슷한 경험이 있긴 했는데요. 네. 연재 지원 사업에서 피칭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되게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대부분 별로 시큰둥 하시다가 피칭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잖아요. 네. 심사위원분들이 이거 데뷔작도 제 데뷔작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데뷔작도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거 뭐 잘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압박 거예요. 질문.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거기서 했던 말이 데뷔작이 추리극이었거든요. 네. 두 번째는 스릴러였고 네. 데뷔작 때 추리극을 하면서 독자랑 머리 싸움 하면서 한번 시원하게 망해봐가지고 네. 이번에는 뭔가 잘할 자신이 있다고 했더니 심사위원들이 되게 피식피식 거리면서 분위기가 확 좋아졌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당선되고 그런 포인트가 피칭은 망했지만 포인트 때문에 살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선 작품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작품은 또 좋을까요?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주눅이 들기 시작해요. 무서워요. 네.
아, 맞아. 나도 약간 좀 사실 자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정답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작가님도 굉장히 잘 말씀하신 거예요. 앞선 작품은 그랬지만 그럼에도 이번 작품은 이럴 것이다 라고 대부분 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끗 차이가 또 뭐냐면은 나를 그랬지만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작품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작품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어요. 그 작품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라는 나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제가 그랬지만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런 자리에서만은 누구나 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게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됐고 그런 발판으로 이번 작품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네. 이 사람이 작품에 대한 열정과 열의 약간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라고 좀 약간 느낄 수가 있죠. 독자의 반응으로는 실패한 작품일 수 있겠지만 그 작품만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더 피력을 하고 뭐 그럼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다고 또 그 경계선이 있죠. 아니 나 작품 괜찮은데 저는 괜찮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내 작품을 몰라봐요 이런 거. 그런 거는 마음속에만 네.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를 너무 내가 소극적으로 나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게 나의 마이너스 흑역사가 된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종의 자존감과도 관련이 돼 그럼요. 있겠네요. 방금 예시는 이제 기성 작가들에 대한 예시일 것 같고 네. 신인 작가가 딱 들어가면은 또 받아볼 만한 질문이 그런 걸 것 같거든요. 아직 연재 경험도 없는데 이거 네. 잘 할 수 있겠어요? 이러면은 보통은 거기서 시키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밖에 못 하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서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작가님 처음에 어떠셨어요?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첫 작품은 그러지는 않았고 네. 그냥 PD님이랑 둘이 얘기하다가 된 거라서 그냥 열심히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해서 운이 좋으셨네요. 되게 따뜻한 분이셔가지고요. 네, 되게 좋았어요. 네. 따뜻한 분 만나세요? 네.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네. 그러셨구나. 그럼 만약에 그 작가님이 네. 그런 질문을 받았다 하면 어떻게 답하실래요? 아니, 이동우 작가 아직 신인 작가고 지금 더 잘 나가는 작가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동우 작가랑 같이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성 작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신인 작가가 보여줄 수 있는 신선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성 작가에 비해 저는 워그로가 쌉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격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내가 되어야 하냐, 왜 내 작품이어야 하냐. 작가분들은 특수성상 나보다는 이 작품이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작품이 왜 어떻게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지 이 작품을 보고 이제 계약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작가님이 말씀을 하시면 아니 그러면은 신인 작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아니 그거 이동호 작가 아니어도 되죠. 신인 작가 지금 얼마나 줄 서 있는데 내가 왜 그게 왜 이동호 작가여야 되고 왜 이동호 작가의 작품이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은 울면서 뛰쳐나가서 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나는 망했어. 나는 안 돼. 망했어. 저주할 거야. 두고 보자. 그러니까 네. 성공한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그것도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고 내 작품이 내가 왜 이 작품을 했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PD님, 심사위원님 제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고 저는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그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었던 저의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 이 작품이 나온 그 연관관계를 같이 설명을 하면서 그게 바로 그분의 색깔이 되는 거거든요. 같이 설명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럴 때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내가 이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 내가 진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작품을 설명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면접을 할 때도 그것과 연관돼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었고 이러한 작품을 나는 계속해서 하고 싶고 이러한 작품이 대중들에게 어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라면서 나라는 사람과의 작품을 계속해서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아니요. 어렴풋이 이해는 가요. 네네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네, 신인 작가분들은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처음 시작하는데 경험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경험이 처음이니까 그거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지언정 나는 이 처음이 플러스가 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작품을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들을 해왔다. 라고 거꾸로 안 좋은 상황을 더 좋은 상황 쪽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과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s just as blue. 거기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이요. 사실 평정심도 중요할 것 같고요. 평정심, 네, 그렇죠. 그리고 자존감도 중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필요할 것 같고 맞아요. 특히 주눅들지 않아야 되는 것도 그게 필요할 가장 것 중요한 같고 것 같아요. 작가들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항상 컴퓨터 앞에서 작업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실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작가들이. 맨날 후줄근하게 다니고 거울 속에 이런 후줄근한 나만 보다가 그런 곳을 가면은 뭔가 경직돼 있고 불편하고 딱딱한 분위기에 맞아요.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불편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 전날 막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네. 여기가 어떤 장소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을 것이고 상상을 하지만 실제로 다가서면은 내 상상과 다르잖아요. 네. 항상 어떤 장소다 맞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또 낯선 데서 오는 위축감이 생기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 그 전날에 네. 혹은 뭐 한 일주일 전부터 음. 장소나 사람을 어떤 식으로 상상을 하고 아. 뭐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작가다. 내가 좋은 작품을 하고 싶고 나는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나는 진짜 괜찮은 작가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나운서 준비했었을 때 아직 아나운서가 되지도 않았지만 늘 아나운서처럼 다녀라 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나운서처럼 말하고 그리고 아나운서처럼 입고 다니고 짜장면 한 그릇을 뭐 시켜도 네 여기 뭐 어딘데요? 말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평상시에도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어느 순간 빵 터진다는 거죠. 우리가 딱 보면 저 사람 뭔가 아나운서 같아.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단기간에 내가 그런 것을 하려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내가 아무리 집에서 후줄근하게 하고 있든 내 작품은 너무너무 빛나. 나는 그 빛나는 작품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가야. 난 정말 대단해. 라는 생각을 그리고 어디선가는 분명 내 작품을 좋아하는 독자분들이 계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세요. 작가분들이 사실 쉬는 날이 없거든요. 이 작업을 안 한다고 해도 모든 것들이 소재고 모든 것들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만들려면 계속 생각해야 되고 계속 머리를 뭔가 굴려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반응 생각해야 되죠. 작업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위로해 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한 번씩 나가서 친구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나가기도 막 맨날 작업만 하다가 후줄근하게 내가 있고 퍼질러 있다가 차라리 그냥 집에서 작업하는 게 낫지 막 이런 생각에 또 나가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위로도 또 받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계속해서 나는 괜찮은 작가다. 작가는 원래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토닥여 주시고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넓게 안다는 거에 대한 그게 확 느껴지네요. 작가를 해보신 것처럼 진짜예요. 작가의 생활을 낱낱이 알고 계시네요. 작가들의 뭔가. 패턴과 그렇죠. 아무래도 또 그런 공통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직업과 저의 있을 때 생활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마인드 세팅하는 부분이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 집에 나갈 때까지는 진짜 그냥 모든 긴장을 놓지만 그 일하는 순간 있잖아요. 네. 순간 그 건물 앞에 섰을 때부터는 마인드와 생각과 표정이 모두 다 바뀌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되게 차가울 수도 있고 되게 지적일 수도 있고 뭔가 좀 그런 이미지를 제 스스로가 만들고 그렇게 또 보이게끔 하는 거죠. 실수 하나 없게끔. 그렇지만 그 뒤에서는 저의 또 다른 모습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도 인정을 하면서 내가 일할 때는 이렇게 세팅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서는 약간 이렇게 저는 좀 분리를 하면서 생활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 질문은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까를 고민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약간의 우문형답 같긴 한데 환경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나를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네, 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네. 나의 자존감을 높이면은 사실 어느 장소에서건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당당해질 테니까. 환경은 늘 바뀌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처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견딜 수 있을 만큼 나를 인정을 해주고 나를 토닥여주고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진흥원 관계자분들도 가끔 보실 텐데 작가들을 위한 피칭 수업 이런 거를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나운서님 초대해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네.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막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똑같이 대본 원고를 보고 그걸 막 읽고 있는 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하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쟤고 쟤가 나고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